나 지금 수갑 찬다. 이년아, 당장 정지 풀어.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새벽 5시부터 홀로 제사상을 차리던 며느리 연희 씨. 그녀의 휴대폰에 날아온 800만 원 결제 문자는 시어머니의 밍크 코트와 신우이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연희 씨가 누른 도난 신고 버튼 하나에 우아했던 시댁의 쇼핑은 순식간에 추악한 범죄 현장이 되었죠. 며느리를 호구로 알던 시댁 식구들의 처참하고도 통쾌한 몰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연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시댁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설 명절 당일입니다. 연희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집안은 서늘한 새벽 공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공기도 잠시 연희 씨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팬 위에 기름을 두르자마자 주방은 금세 매캐한 연기와 열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동태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연희 씨는 쪼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밀가루를 입히고 달걀물에 적셔 팬 위에 올리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그 양이 문제입니다. 20인분. 시어머니 박희자 여사의 고집으로 매해 줄어들지 않는 제사 음식의 양이었죠. 3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무릎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유, 연희야. 벌써 시작했니? 기름 냄새가 안방까지 진동을 하네. 안방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시어머니 특유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죠. 박 여사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 마시며 연희 씨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와주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채반 위에 쌓인 전들을 검사하듯 훑어볼 뿐이었죠. 예, 전이 좀 두꺼운 것 같다? 조상님 상에 올리는 건데 정성이 좀 부족해 보여. 그리고 이 나물은 좀 더 가늘게 묻혀야지. 너는 애가 손은 빠른데 꼭 끝마무리가 이렇더라. 어머니, 나물은 아가씨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식감 살려둔 거예요. 전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연희 씨가 조심스레 대답했지만 박 여사는 혀를 끌며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 됐다. 잘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아우, 근데 정희는 아직도 자니? 정희야, 정희야, 얼른 일어나. 박 여사의 외침에 건너방 문이 열리며 신우이 정희가 등장했습니다. 명절 아침에 흔히 볼 수 있는 부스스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미 풀 메이크업을 마치고 세련된 트위드 재킷까지 차려입은 상태였죠. 그녀는 주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에 취한 듯 요리조리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엄마, 나 다 준비됐어. 아, 빨리 가자. 그래, 그래. 우리 딸 예쁜 가방 하나 사줘야지. 근데 연희야, 너 오늘 카드 좀 있니? 박 여사의 뜬금없는 질문에 연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드요? 갑자기 카드는 왜요, 어머니? 왜긴 왜야. 오늘 백화점에서 정희 가방도 보고 내 밍크 코트도 좀 보려고 그러지. 우리 카드는 이번 달에 한도가 꽉 차서 말이야. 일단 그걸로 좀 긁고 나중에 정석이한테 채워 넣으라고 할게. 정희 씨가 생긋 웃으며 연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다 허락해 줄 거예요. 언니 카드로 사면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좋잖아요.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살게요.
네. 말은 정중했지만 정희 씨의 손은 이미 식탁 위에 놓인 연희 씨의 가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홀로 다 차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며느리의 카드를 들고 쇼핑을 가겠다니요. 연희 씨는 거실 너머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최정석, 당신 좀 나와봐. 잠시 후 남편이 하품을 크게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눈으로 그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 아, 엄마 쇼핑 가신다며? 여보, 지금 아가씨가 내 카드 빌려달라고 하시잖아.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지금 명절 음식 하느라 허리도 못 펴고 있는데. 연희 씨의 항변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명절인데 왜 그래? 정의가 뭐 나쁜데 쓰겠어? 엄마랑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하겠다는데. 내가 나중에 보너스 나오면 다 갚아줄게. 당신 카드 한도 넉넉하잖아. 가족끼리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가족?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 알았어. 나중에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됐지?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정희 너도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고. 남편은 상황을 정리하는 척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희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희 씨는 연희 씨의 지갑에서 익숙하게 골드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아, 그리고 언니. 갈비찜간 좀 잘 봐주세요. 작년엔 좀 짰거든요. 그래, 연희야. 너는 손이 빠르니 금방 하잖니? 전 다 부치면 나물 3가지 꼭 하고 생선도 쪄놓으렴. 우리 오면 바로 제사 지낼 수 있게 말이다. 박 여사와 정희 씨는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연희 씨의 가슴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집안.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불쾌한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 씨는 멍하니 손에 묻은 기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빨갛게 익어버린 손가락,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오른 발목. 정작 이 집안의 주인은 누구인지,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의 카드를 들고 축제를 즐기러 떠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연희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팬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죠. 하지만 그 짧은 찰나 연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증발하지 않는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을성도 희생도 아닌 아주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갈수록 무겁고 끈적해졌습니다. 연희 씨의 얼굴은 열기 때문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전을 뒤집고 꼬치를 끼우고 나무를 데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서 요란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500만 원 일시불 백화점. 연희 씨는 뒤집개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짐작은 했습니다. 아까 박희자 여사가 밍크코트를 운운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찍힌 숫자를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500만 원. 정말 사셨네. 연희 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명절 내내 종처럼 일하는 며느리의 카드로 기어이 그 거금을 긁어버린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연희 씨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효도 선물이라고 치자. 효도 비용으로는 아주 비싼 건 아닐지도 몰라. 억지로 화를 누르며 다시 펜 앞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휴대폰이 다시 한번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300만 원 일시불 백화점. 이번엔 신우이 정희 씨였습니다. 300만 원. 아까 말했던 그 명품 가방이 분명했죠. 500만 원 뒤에 곧바로 이어진 300만 원. 합이 800만 원입니다. 연희 씨의 손에 쥐어져 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챙강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죠. 여보, 최정석, 당장 나와. 연희 씨의 비명 섞인 외침에 거실 쪽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 왜 또 그래? 사람 잠도 못 자게. 무슨 일인데? 이거 봐. 이거 보고도 잠이 와. 어머니랑 아가씨가 지금 내 카드로 얼마를 긁었는지 보라고. 연희 씨가 휴대폰 화면을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남편의 눈이 잠시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샀나 보네. 정희가 아까 말했잖아. 샤넬백 사러 간다고. 엄마도 오랜만에 코트 하나 갖고 싶어 하셨고. 샀나 보네. 지금 그게 말이야? 800만 원이야. 800만 원이 애 이름이야? 내 허락도 없이 이 명절 아침에. 아이,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중에 보너스 나오면 내가 다 채워준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남의 엄마야? 우리 집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며느리로서 코트 한 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의 뻔뻔한 대꾸에 연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 고생했다는 그 말. 그 논리라면 지금 이 집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며 고생하는 연희 씨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내가 아까운 건 돈이 아니라 당신들 태도야.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 내가 지금 여기서 전 부치는 기계야? 당신 눈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여?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누가 당신더러 기계래? 명절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을 가지고 왜 유세를 떨어? 정희도 그래. 시집 가기 전에 오빠 덕 좀 보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당신 카드 한도 높다고 은근히 자랑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면 사람 민망하잖아. 민망해? 지금 민망한 게 문제야? 당신 동생은 자기 카드 한도 다 찼다고 내 카드 빌려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 어머니는 며느리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보태셨어? 아니, 오히려 전이 두껍네 정성이 부족하네 타령만 하셨지. 연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귀를 후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명절 아침부터 재수없게 소리는 왜 질러? 조상님들 노하시겠다. 됐고,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좀 더 잘 거야. 전 다 부치면 깨워.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문어 숙회는 좀 얇게 썰어놔. 너무 두꺼우면 질겨서 엄마 못 드시니까. 남편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방문 너머로 피곤해 죽겠네 하는 투덜거림이 들려왔죠. 연희 씨는 홀로 남겨진 주방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앞치마에 밴 수많은 음식, 얼룩들. 반면 백화점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내 카드로 쇼핑을 즐기고 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효도? 효도는 무슨? 연희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뒤집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300만 원과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박희자 여사와 최정희 씨, 그리고 방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남편. 그들에게 연희 씨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한정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이자 집안일을 무보수로 해주는 파출부일 뿐이었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대해달라 이거지? 연희 씨는 아주 천천히 카드 고객센터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연희 씨를 감쌌죠.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는 동안 연희 씨는 펜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던 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카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방금 고액 결제 문자가 2건이나 왔는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도난당한 것 같아요. 상담원에게 말하는 연희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즉시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결제된 건들에 대해서도 부정 사용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누가 제 카드를 가져갔는지 꼭 좀 잡아주세요. 상담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순간 연희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 가위로 펜 위에 있던 전들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오를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카드를 정지시킨 후 찾아온 정적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돌아가던 환풍기 소리조차 연희 씨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자신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전들이 담긴 커다란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정갈한 음식들이 이제는 그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직전의 음식물 찌꺼기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확인 전화를 마친 연희 씨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님이 노하시겠지라며 스스로를 검열했을 그녀였지만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순간 연희 씨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안방 문을 쾅 소리나게 걷어찼습니다. 최정석, 일어나. 아, 또 왜? 당신 진짜 왜 그래? 남편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연희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감지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연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방금 카드 정지시켰어. 도난 신고로. 뭐? 야, 너 진짜 장난쳐? 엄마랑 정이 지금 백화점에 있잖아. 그러니까 정지시켰지. 내 허락도 없이 내 카드로 수백만 원을 긁는 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야. 도둑이라고, 도둑.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들이 지금 내 돈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길래 내가 찬물을 좀 끼얹어줬어. 너 미쳤어? 명절 아침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전화해서 풀어. 엄마 혈압 높으신 거 몰라? 망신? 망신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찾아들었습니다. 아마 박 여사에게 연락하려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연희 씨는 비웃음을 날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 VIP 라운지. 박희자 여사와 신우이 정희 씨는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화려한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엄마, 이 코트 진짜 잘 어울린다. 연희 언니가 그래도 카드는 한도가 높아서 다행이야. 그치? 정희 씨가 새로 산 가방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밍크 코트 매무새를 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지도 우리 정석이 만나서 그만큼 벌고 사는 거지. 누구 덕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해줘야 하는 거야. 명절에 전 좀 부친다고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다만 역시 돈은 써야 맛이지. 근데 언니가 나중에 오빠한테 한 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800만 원이나 긁었는데. 걱정 마라. 정석이가 누군데.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겠니? 그리고 걔 성격에 화내봤자 얼마나 내겠어. 자, 이제 가방도 샀고 코트도 샀으니 내 생일 선물 하나 미리 사는 걸로 치고 하나 더 골라보자꾸나. 아까 본 그 다이아 팔찌 말이야. 두 사람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들처럼 당당하게 주얼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죠. 박 여사는 가장 화려한 진열대 앞에 서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팔찌 아까 찜해둔 거 주쇼. 일시불로 할 거니까. 정희 씨가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언니도 참 집에서 전 부치는 것보다 우리 쇼핑 도와주는 게 훨씬 보람찰 텐데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얘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박 여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연희 씨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이 카드가 주는 무한한 권력을 만끽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매장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카드를 다시 꽂아보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승인 거절로 뜨네요. 뭐, 그럴 리가 없어. 아까 800만 원도 한 번에 긁혔는데 다시 해봐요. 한도가 부족할 리가 없는데? 박 여사가 인상을 쓰며 윽박질렀습니다. 직원은 땀을 흘리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단말기 화면에 더 불길한 메시지가 떠올랐죠. 고객님, 이게 단순 거절이 아니라 도난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저희 매뉴얼상 이런 경우에는 도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와 정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직원은 무전기를 든 보안 요원을 불렀고 매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님, 잠시 저희와 함께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 카드가 아니신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나 이 집 며느리 시어머니야. 우리 애가 준 거라고.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화려했던 명품관의 조명이 이제는 마치 범죄자를 비추는 취조실의 불빛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주얼리 매장의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 여사와 정희 씨를 극진히 모시던 직원들의 눈빛은 이제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의심스러웠죠. 매장 매니저는 뒷짐을 진 채 거리를 두며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박 여사의 양옆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내가 이 백화점 VIP 된 거 몰라? 당장 점장 불러와.
박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현재 이 카드는 카드사로부터 도난 및 부정 사용으로 강력하게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고객님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난이라니. 이게 내 며느리 카드라니까. 며느리가 나 쓰라고 준 걸 가지고 왜 이 난리냐고. 그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정희 씨가 다급하게 박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운 듯 쇼핑백으로 얼굴을 가리다시피 하고 있었죠. 엄마, 일단 조용히 좀 해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아가씨, 이거 정말 오해예요. 제 올케 언니가 카드를 깜빡하고 분실 신고를 안 푼 모양인데 저희가 전화해서 해결할게요. 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이미 앞서 결제된 800만 원 상당의 물품들도 도난 카드로 결제된 정황이 있어 경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니저의 냉정한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방금 손에 넣은 그 부드러운 밍크 코트와 정희 씨의 샤넬백이 압수될 수도 있다는 말에 이성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뭐라고? 압수? 누구 맘대로. 이거 내 아들이 사준 거야. 야, 최정희. 너 빨리 오빠한테 전화해. 당장 그년. 아니, 내 언니한테 전화해서 정지 풀라고 하란 말이야.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라도 해놓은 것인지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죠. 정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 어떻게? 오빠한테 해볼게. 하지만 남편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연희 씨와 남편 사이에 2차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시각 집안의 상황은 백화점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어? 엄마랑 정희가 거기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할지 생각 안 해? 당장 전화해서 취소해. 남편이 연희 씨의 팔목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 아니, 난 아주 제정신으로 신고한 거야. 당신 가족들이 내 인생을 실수처럼 대할 때 난 매 순간 진심으로 참았어. 근데 돌아오는 게 뭐야? 800만 원짜리 영수증이야? 당신 동생은 나를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만만한 호구 취급했겠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그거랑 같냐? 돈은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갚아줘? 당신 월급 뻔히 아는데 무슨 수로? 난 이제 당신의 그 얄팍한 거짓말에 안 속아. 당신도 가서 내 가족들 수습해. 난 이제부터 내 짐 쌀 거니까. 연희 씨는 남편을 거실에 내버려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뒤편에서 남편이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지만 연희 씨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뿐이었죠. 다시 백화점.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매장 입구에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난 것이죠. 명품관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위로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도난 카드 사용 현행범이 어느 분입니까? 경찰의 등장에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 근처에서 차를 마시던 사모님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도둑이라니. 경찰 양반, 들어보쇼. 내가 이 카드 주인 시어머니라니까.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신고하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카드 명의자분과 가족 관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의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신 거라면 가족 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태도에 정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우아한 명절 쇼핑은 온데간데였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수많은 구경꾼에게 둘러싸인 체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언니, 연희 언니, 제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 씨는 연희 씨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 좀 돌려보내주세요. 언니, 엄마 기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정지만 풀어주세요. 돈은 오빠가 꼭 갚는데요. 하지만 연희 씨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박 여사와 정혜 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박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 소리 들려? 나 지금 수갑 찬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려간다고. 이 독한 년아, 빨리 정지 풀어. 당장 안 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박 여사의 비명은 백화점 1층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죠. 박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연희 씨에 대한 저주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연희 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사 음식들을 하나둘씩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 씨에게 박 여사의 비명은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시댁 식구들의 소동은 이제 백화점을 넘어 경찰서로 무대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엄마 수갑 안차게 잘 빌어봐. 난 이제 진짜 내 인생 쇼핑하러 갈 거니까. 경찰서에 서느라고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이 박히자 여사와 정혜 씨를 맞이했습니다. 명품관의 은은한 아로마 향기는 온데간데였고 누군가 쏟은 듯한 식은 커피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친 박 여사는 취조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경찰관님, 이게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올케 언니 카드라고요. 정희 씨가 울먹이며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걸린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범죄의 증거물처럼 보일 뿐이었죠. 경찰관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본인 카드 아니잖아요. 명의자가 직접 도난 신고를 했고 본인은 그 카드로 수백만 원어치 결제를 시도했어요. 가족관계라고 주장하시는데 명의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분증 내놓으세요. 아니, 며느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니요. 걔가 미쳤나 봐. 야, 정희야. 다시 전화해봐. 그 독한 년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그녀를 대신해 정희 씨가 다시 연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신호가 갔습니다. 연희 씨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희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박 여사는 휴대폰을 뺏어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감히 나를 경찰서에 앉혀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내 시어머니야. 아, 경찰서에 잘 도착하셨나 보네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 카드를 빌려드린 적이 없다고요. 제 허락 없이 제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가셨으니 그건 도둑질이죠. 안 그래요? 뭐, 도둑질? 이 망할 년이 진짜. 야, 나 지금 수갑차게 생겼어. 경찰들이 나를 사람들 다 보는데 질질 끌고 왔단 말이야. 당장 정지 풀고 실수였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박 여사의 고함에 경찰서 안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수갑을 운운하며 욕설을 내뱉는 노부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구경거리였죠. 하지만 연희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왜 붙여요, 어머님? 남편한테 못 들으셨나요? 저 이제 그 집 안 들어간다고요. 아, 그리고 어머님. 경찰분들한테 며느리 카드 몰래 훔쳐서 밍크 코트 샀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선처라도 받으시죠. 전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야, 야, 연희 너. 뚜뚜뚜 무정한 끊김 소리만이 박 여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 시각 남편 정석은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 차림인 남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엄마,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왔어? 언니가 미쳤나 봐. 진짜 신고를 했어. 경찰들이 나보고 도둑이래. 정희 씨가 남편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죠. 저기 경찰관님, 제가 이분 아들입니다.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잠깐 화가 나서 실수로 신고한 거예요. 제가 아내랑 통화해서 바로 취하하겠습니다. 아드님, 아내분하고 먼저 해결하고 오세요. 명의자가 취하 안 하면 이거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금액이 커서 단순 점유이탈물 횡령도 아니고 절도나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남편의 전화만큼은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날아왔죠. 바로 거실 바닥에 팽개쳐진 이혼 서류와 텅 빈 연희 씨의 옷장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난 내 인생 정리했어. 경찰서에서 수습 잘해. 아, 800만 원은 당신 보너스로 갚는다고 했지? 꼭 갚아. 카드사에서 조만간 구상권 청구 들어갈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경찰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정혜 씨는 가방이 압수당할까봐 꼭 껴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엄마, 이제 어떡해? 언니 진짜 나갔나 봐. 오빠, 언니 좀 붙잡아봐. 나 무서워. 정희 씨의 비명 같은 외침에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왔던 그 모든 무례함과 이기심이 결국 가장 화려한 명절 아침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의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박 여사는 취조실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녀가 입은 밍크 코트의 털한 올한 올이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부려먹으며 누려온 권위가 차가운 철제 의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의 부재가 주는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카드 정지로 끝날 소동이 아니라 그들의 안온했던 가짜 가족놀이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것을요. 취조실의 좁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백화점의 눈부신 조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박희자 여사는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죠. 옆에 앉은 시누이 정희 씨는 화장이 눈물에 번져 팬더처럼 된 얼굴로 연신 손수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피의자 박희자 씨, 다시 묻겠습니다.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형사 양반,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라니까요? 며느리 카드를 시어머니가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래요? 걔가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서 신고를 한 거지. 평소에는 고분고분한 애였어요. 박 여사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형사의 표정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의자인 연희 씨는 동의한 적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특히 명절 아침에 홀로 일하게 두고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800만 원을 결제한 건 상식적으로 증여나 사용 승낙으로 보기 어렵죠. 정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카드를 본인이 들고 가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셨잖아요. 저는 오빠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언니도 동의한 줄 알았죠. 형사님, 제발이요. 저 곧 있으면 친구들 모임도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정혜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형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복도에서 연신 연희 씨에게 전화를 걸던 남편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연희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랑 정희 지금 안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어. 형사가 아주 단단히 화난 모양이야. 당신이 지금이라도 와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희 씨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집 근처의 조용한 북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원두 향을 맡으며 말이죠. 가족? 여보, 당신은 참 그 단어를 편할 때만 쓰는구나. 내가 새벽 5시부터 기름 연기 마시며 전 부칠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오히려 문어 숙회 얇게 썰라고 타령만 했잖아. 그거야. 명절이니까. 아,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해? 800만 원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일단 경찰서로 오라고. 아니, 난 안 가.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해줘. 도둑이 제발 저리신가 보다라고. 제 카드가 갑자기 고액 결제되길래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신고한 게 주인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도난 신고는 접수됐으니 경찰분들께 며느리 카드 몰래 훔쳐 쓴 거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시라고 해. 난 이제 내 인생 쇼핑하러 갈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당신도 거기서 당신 가족들 수습 잘해. 아, 참. 이혼 서류는 도장 찍어서 등기로 보내줘. 당신 가족들 다 모여 있을 때 받는 게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네. 연희 씨는 남편의 악에 받친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배터리를 분리해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죠.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혼 5년 만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다시 취조실. 박 여사는 연희 씨가 전화를 끊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야. 형사 양반, 걔 어디 있어?
당장 여기로 불러오라고. 박희자 씨, 진정하세요. 여기는 경찰서지 안방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의 범죄 혐의가 아주 무거워요.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절도, 그리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기 혐의까지. 명의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될 사안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밍크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이제는 마치 죄수를 가두는 차가운 철창처럼 느껴졌죠. 정희 씨는 옆에서 아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수갑 차기 싫어. 언니가 진짜 작정했나 봐. 오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서가 빨리 들어와 봐. 며느리 그년 어디 갔어? 빨리 데려오라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남편이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명절 아침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초라한 난장판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연희 씨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함부로 휘둘렀던 그 시어머니라는 권력이 사실은 연희 씨의 인내라는 얇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입니다. 연희 씨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풍기를 뚫고 나온 눅눅한 기름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냄새는 연희 씨를 옥죄는 사슬 같았지만 이제는 그저 곧 떠날 장소의 불쾌한 흔적일 뿐이었죠. 연희 씨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내내 정성껏 부쳐낸 전들과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배를 채울 그 정성 말입니다. 연희 씨는 싱크대 밑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채반에 담긴 전들을 한 움큼 집어 봉투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치 소리내며 익을 때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버리는 건 한순간이네요. 연희 씨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나물 그릇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정희 씨가 식감이 살아있는 게 좋다고 해서 일부러 신경 써서 무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보기 흉하게 뒤섞였습니다. 갈비찜 솥에 담긴 고기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차갑게 식어 하얀 기름이 낀 갈비 덩어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쏟아질 때마다 연희 씨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고 온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봉투를 들고 있는 연희 씨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음식들을 왜 버려? 보면 몰라. 쓰레기 치우는 중이잖아. 아, 쓰레기가 아니라 제사 음식이었던가. 이제 이 집에 제사 지낼 사람 없으니까 다 쓰레기지 뭐. 너 진짜 미쳤구나. 엄마랑 정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느라 넋이 나갔는데 넌 집에 와서 이 아까운 음식들을 버리고 있어? 이게 다 얼마짜린데? 남편이 연희 씨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지만 연희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얼마짜리냐고? 내 노동력, 내 시간, 내 자존감 다 합치면 800만 원보다 훨씬 비싸. 당신 엄마랑 동생이 긁은 밍크 코트랑 가방보다 이게 훨씬 값지다고. 이 멍청아. 말 다 했어?
당장 이거 멈추고 경찰서로 가. 엄마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쓰러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아까 전화로 말했지? 난 이제 당신 가족 아니라고. 당신 엄마 수갑 안 차게 빌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아, 그리고 이거. 연희 씨는 미리 챙겨두었던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남편의 신경을 긁어놓았죠. 나 지금 친정 갈 거야. 거기 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갈비 먹으면서 쉴 거야. 당신은 여기서 그 텅 빈 제사상이나 보면서 당신 가족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해. 친정? 지금 이 상황에 친정을 가겠다고? 너 가면 진짜 끝이야, 알아? 응, 끝내려고 가는 거야. 이혼 서류는 아까 식탁에 뒀으니까 도장 찍어놔. 아니면 법원에서 보든지.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거나 못 이기는 척 주방으로 돌아갔을 연희 씨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연희 씨는 남편이 알던 그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니. 최정석 씨, 당신 가족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가구 정도로 생각했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 근데 가구도 부서지면 버려야 하는 거야.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을 버리는 거야. 연희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연희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주방, 내동댕이 쳐진 쓰레기 봉투, 그리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초라한 남편의 모습. 아, 맞다. 나가고 나면 어머니한테 꼭 전해줘요. 밍크코트 압수당하지 않게 변호사라도 알아보라고. 아가씨 가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명절 잘 보내.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연희 씨는 그 지옥 같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기는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즐거운 명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희 씨는 처음으로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명절의 완성을 위해 그녀는 가장 화려한 복수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진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 연희 씨는 더 이상 기름 냄새 찌든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사한 화이트 셔츠를 입고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노천 카페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박희자 여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로 화병에 누워 알아누웠고 시누이 정혜 씨는 백화점에서 도난 카드 현행범으로 끌려갔던 소문이 돈내방내 퍼지는 바람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최정석,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년. 아니, 연희한테 다시 전화해봐. 박 여사가 머리에 띠를 두른 채 거실로 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부정 사용으로 신고된 800만 원에 대해 가족 간의 동의 없는 사용이 확인되었다며 전액 즉시 상환 혹은 민사 소송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내온 상태였죠. 엄마, 오빠, 나 어떡해? 나 이번에 대기업 면접 앞두고 있는데 경찰 기록 남으면 망하는 거잖아. 언니한테 제발 합의해달라고 해.
정혜 씨가 울며불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죠. 연희 씨가 집을 나가면서 남편의 이름으로 된 대출금이며 각종 공과금 이체도 싹 다 해지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연희 씨였습니다. 남편은 구원투수라도 만난 듯 급히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 너머로 박 여사와 정혜 씨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연희야, 너 지금 어디야? 장인어른 댁이야? 내가 지금 갈게. 화면 속 연희 씨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으며 웃음을 터뜨렸죠. 빌긴 뭘 빌어. 당신들 지금 다 모여 있지? 잘 됐네.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거든. 지금쯤 초인종 울릴 텐데. 띵동.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 씨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문을 열었지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연희 씨가 아니라 검은 양복을 입은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최정석 씨 댁 맞습니까? 박희자 씨와 최정혜 씨가 부정 사용한 카드 대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가압류라니요. 이게 무슨...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집행관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 여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침대 위에 펼쳐두었던 밍크 코트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어 정혜 씨가 방금 전까지 껴안고 울던 명품 가방 위에도 차가운 빨간 딱지가 붙었죠. 아, 내 코트, 내 코트, 내 가방. 언니 왜 이래 진짜. 화면 속 연희 씨는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 코트랑 가방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훔친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아, 그리고 최정석 씨. 당신 보너스 나오면 갚는다고 했지? 미안한데 당신 보너스도 이미 내가 가압류 신청해 놨어.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당신들 짐 뺄 시간은 딱 일주일 줄게. 뭐? 내 명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절규에 연희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몰랐지? 우리 집 살 때 부족했던 돈,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신 거잖아. 서류상 이 집 주인은 나야. 당신들 내 돈으로 쇼핑하고 내 돈으로 제사밥 먹으면서 나를 무시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연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향해 무릎을 꿇었지만 연희 씨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길바닥? 돈 없으면 길바닥에서라도 살아야지. 그럼 수고해.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보라고. 연희 씨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실성한 듯한 비명과 정혜 씨의 오열, 그리고 남편의 허망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 안을 가득 채웠던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드디어 완전히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의 끝은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찬란한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향할 곳은 기름 냄새 진동하는 시댁 주방도 가식적인 웃음이 가득한 명절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화려한 혼자만의 여행지였죠. 명절,
참 좋네요. 이렇게 통쾌할 수 있다니.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연희 씨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800만 원의 영수증으로 산 것은 명품 코트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자유였습니다. 연희 씨는 더 이상 기름 냄새 찌든 명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빨간 딱지 앞에서 오열할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찾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에게 연희 씨의 결단은 아주 매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배려를 호구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희 씨는 타인을 위한 제사상이 아닌 자신을 위한 화려한 인생의 만찬을 즐기며 당당히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에게 당연한 전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지킬 줄 아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사이다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